돈복 부르는 EFT는 뭐 얼마 전에 제가 쓴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돈복 부르는 EFT. 예. 뭐 이번 강의의 목표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돈 때문에 이제 고민하고 고생하고 뭐 이러는 걸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어떤 많은 분들의 돈에 대한 걱정과 고민을 덜어드리고 돈에서 자유롭게 돈에 구애되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부터는 돈복 부르는 EFT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 책 한 권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저희 책 돈복 부르는 EFT 이 책 한 권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방송을 할 건데요. 내용이 많다 보니까 뭐 몇 주에 걸쳐서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오늘 일단 돈복 부르는 EFT 그 중에서도 오늘의 소주제는 돈은 마음이다. 예, 돈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다. 돈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다. 예, 라는 주제로 오늘 쭉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다가 뭐 길어지면 다음 주로 이어서 할 생각인데요. 자, 그러면은 오늘의 방송 주제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돈복 부르는 EFT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돈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다. 예. 이 내용은 저희 책 돈복 부르는 EFT 36쪽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저의 개인적 경험과 상담과 강의를 통해서 돈이 움직이는 것에는 일정한 패턴 또는 법칙이 있다는 것을 점차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과연 뭐냐? 근데 뭐 그 전에 먼저 한마디 하자면은 물이나 공기처럼 우리는 늘 돈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돈에 관해서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100% 명백한 돈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걸 일단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째, 돈은 발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두 번째, 돈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마음입니다. 네 번째, 그러니 돈은 마음 따라서 움직입니다. 결국 돈은 마음 따라 움직인다. 이게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결론이죠. 돈에 관한 온갖 설이 난무하지만 돈에 대해서 이것 이상의 진실은 없습니다. 내가 돈이 없다면 내 마음이 돈을 막는 것이고 내가 돈이 많다면 내 마음이 돈을 끄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돈은 내 마음의 반영이다. 저의 이런 주장에 많은 분들은 그럴듯하지만 과연 이게 전부냐? 라는 의구심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가 없을 겁니다. 사실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저는 오래전에 이런 영감을 얻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약간의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구심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저의 주장을 객관화하기 위해서 다시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기 위해서 몇 년 동안 200여 권의 돈에 관한 온갖 책과 100여 시간 분량의 돈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금융, 개인 회생, 재테크, 금융의 역사, 월스트리트에 관한 것, 유인력, 투자 심리학, 주식 투자, 돈의 역사, 경제학, 개인 창업, 스티브 잡스 같은 각종 사업가에 관한 전기, 경영, 마케팅 등 돈에 관한 것이라면 닥치는 대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거의 모든 책을 미국의 인터넷 서점인 아마존에서 전자책으로 구입해서 봅니다. 국내 서적만으로는 한 주제에 관해 이렇게 방대하고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쭉 보고 나니까 다시 한번 애초의 저의 직관적인 결론이 옳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봤던 책의 제목 중 하나가 생각납니다. 그 책 제목이 그것은 돈에 관한 것이 아니야 였습니다.
It's not about money. 이게 이제 원제인데요. 곧 돈은 돈에 대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관한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모든 돈벌이 전문가들이 결국에는 돈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하나같이 역설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마음입니다. 군중이 탐욕에 빠지면 경기 과열이 오고 두려움에 빠지면 공황이 옵니다. 이렇듯 돈은 개인에게나 군중에게나 모두 마음의 문제입니다. 돈은 마음이다 라는 것과 관련해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국 그 중에서도 행복이 돈이 된다. 행복이 돈이 된다. 라는 것을 이제 또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2006년 7월에 이제 방영된 MBC 스페셜 심리 과학 다큐 행복이라는 2부작 다큐멘터리에는 마음과 돈의 상관성에 관한 중요한 심리학적 실험이 나옵니다. 1973년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한 학급을 골라서 성적 기록표에서 그 반 전체 학생들의 성적, IQ, 행동 특성을 통계를 냅니다. 그 다음에 33년이 지나서 지난 2006년 현재 그들의 소득을 다시 통계를 냅니다. 그 다음에 성적, IQ, 행동 특성 중에 어느 것이 현재 소득과 가장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IQ는 현재 소득과 전혀 상관성이 없었고 성적은 미미한 상관성이 있었을 뿐이고 교사가 평가한 학생의 행동 특성, 그 중에서도 특히 정서적 안정이 가장 확실한 상관성을 나타냈습니다. 참고로 정서적 안정이란 화나 짜증을 덜 내고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지표에서 상위 20%는 하위 20%보다 평균 월 소득이 150만 원이 더 높았습니다. 이것을 연소득, 더 나아가 평생 소득으로 환산한다면 얼마나 될까요? 1년이면 1,800만 원이고 10년이면 1억 8천만 원이고 나아가 돈이 돈을 버는 것까지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액수가 되겠죠. 다시 간단히 정리하자면은 초등학교 아이들 중에서 성적, IQ, 행동 특성 중에 어떤 게 33년 지나서 가장 큰 소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지 찾아봤더니 성적과 IQ는 그닥 상관성이 없고 행동 특성, 그 중에서도 정서적 안정감, 그러니까 애가 좀 편안한 애들이 나중에 돈을 훨씬 더 잘 벌더라 이거죠. 그것도 평균 소득이 150만 원 차이가 나더라 이거죠. 평균 월 소득이. 그래서 이걸 1년 소득 환산하면 1,800만 원이고 10년이면 1억 8천만 원인데 돈이라는 게 커지면 커질수록 눈덩이처럼 더 빨리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몇 억 차이가 될지 10억, 20억 차이가 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결국 결론은 뭡니까? 똑똑한 것보다 공부 잘하는 것보다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게 더 돈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지만 돈은 행복순이다. 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복이 성공이다. 행복이 성공이다. 이 내용은 저희 책 돈복 부르는 EFT 41쪽에 나온 내용인데요. 전 세계적인 이제 강의 프로그램인 테드, 테드의 가장 인기 있는 강사이자 행복의 특권, 해피니스 어드밴티지라는 베스트셀러 저자로 유명한 숀 아처는 행복과 성공의 관련성에 대한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그는 하버드대 출신 심리학자로 하버드대에서 강의 관련 저명한 상을 10여 개 이상 받았고 그의 행복학 강의는 10년 동안 하버드대에서 인기 1위를 달리기도 했습니다. 숀 아처는 애초에 하버드 대학교 신입생 상담을 맡았는데 맡고 나서 보니까 대부분의 하버드대 학생들이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우울증에 빠진다는 사실을 알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인재들이 우울하고 불행할까? 이런 고민에 대한 연구는 1600명의 하버드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최대 규모의 행복 연구 프로젝트로 이어졌고 마침내는 12년 동안 지속되어서 행복학과 성공학을 아우르는 경지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연구 성과는 하버드대 상담실을 넘어 너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오히려 성과마저 놓치고 있는 전 세계 기업들에게까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는 구글, IBM, 코카콜라, 우리나라의 삼성 등 전 세계 유수의 기업이 포함된 45개국 25,000명의 비즈니스맨이 포함된 연구와 강의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는 현재 케임브리지에 근거를 둔 좋은 생각이라는 컨설팅 회사의 대표이며 긍정적인 성취자들을 연구하여 인간의 잠재력과 성공, 행복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연구하고 각종 기업과 개인에게 그 비결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하버드대 학생들 연구에서 현재는 전 세계 수만 명의 비즈니스맨에 대한 연구와 강의로 확장되어 있다. 이 얘기죠. 결론적으로. 예. 그러면 이제 그의 핵심적인 주장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과 행복에 관해 널리 통용되는 공식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성공해. 일단 성공하면 행복해져. 많은 분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죠. 승진이 되면 행복해지겠지, 성적이 오르면 행복해지겠지, 살이 빠지면 행복해지겠지 등등등. 예는 많습니다. 늘 성공이 먼저고 행복은 그 다음입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일단 승진이 되거나 성적이 오르거나 살이 빠져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면 행복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성공을 이룰 때마다 우리는 목표를 올리고 행복은 다시 뒤로 미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잡을 수 있을지 미정인 성공을 기다리느라고 우울해집니다. 게다가 이 공식은 완전히 틀렸으며 도리어 그 반대로 작용합니다. 10년 이상 누적된 긍정심리학과 신경생리학의 선구적인 연구 결과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행복은 성공의 결과가 아니라 도리어 원인입니다. 행복감과 낙천성은 실제로 수행 능력과 성취를 엄청나게 북돋워 줌으로써 경쟁에서도 도리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행복감을 미루는 것은 성공에 필요한 뇌의 능력을 제약합니다. 행복한 뇌는 더 쉽게 동기 유발이 되고 효율적이며 회복 탄력성이 크고 창의적이고 생산적이어서 수행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이런 발견이 수천 건의 과학 논문, 1600명의 하버드대 학생에 대한 숀 아처의 연구, 포춘 선정 전 세계 500대 기업 중 수십 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숀 아처의 연구 등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실제로 행복하지 않은 아이들을 제가 상담을 많이 했는데요. 학생들 상담도 많이 했는데 행복하지 않은 애, 예를 들면 부모가 사이가 안 좋다,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다, 하여튼 다양한 이유로 행복하지 못한 아이들은 일단 의욕이 없습니다. 의욕이 없고 하다가 안 되면 쉽게 좌절해 버립니다. 예. 결국 열심히 한 사람이 성공한 게 아니라 행복한 아이가 좌절도 별로 안 하고 의욕도 높고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도 자꾸 만들고 키운다 이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성공할 수밖에 없죠. 불행하면서 성공하는 거는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숀 아처는 하버드에서의 경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학생들은 하버드대 입학을 선택받았다고 느끼지만 몇 달이 지나면 막대한 학업량과 경쟁과 스트레스에 치여서 곧 이 느낌을 잃습니다. 졸업 학위를 받는 순간 수많은 문이 열리게 되지만 그들은 늘 미래가 깜깜하다고 투덜거립니다. 그들은 앞에 놓인 무한한 가능성에 고무되기보다는 바로 앞에 닥친 조그만 실패에 압도당합니다. 이런 많은 학생들을 보면서 숀 아처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스트레스에 약할 뿐만 아니라
성적이나 학문적 성취도도 가장 낮았습니다. 반면에 하버드대에 입학한 것이 선택받았다고 꾸준히 느끼는 몇몇 학생들의 학교 생활은 오히려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쇼는 이런 학생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졌길래 엄청난 경쟁 환경에서도 잠재력을 다 발휘하게 되는지 연구하게 됩니다. 2004년 어느 통계에 따르면 하버드대 학생의 80%는 학기 중에 적어도 한 번은 우울증을 앓고 거의 50%는 우울증이 너무 심각해서 정상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쇼는 우울하지 않은 이들 20%에 주목합니다. 그들은 도대체 왜 다른가? 입학 첫날 모든 신입생들은 걸음도 당당하게 하버드라는 명예의 전당에 들어섭니다. 그러나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곧 깨닫게 됩니다. 미국 전역에서 상위 1%의 우수 학생으로 들어왔지만 곧 그들 중 99%가 이곳에서는 그 1%에서 탈락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생존 모드로 돌변합니다. 1% 안에 들기 위해서 친구도 애인도 취미도 다 끊고 학업에만 몰두합니다. 그들이 아는 유일한 삶의 방식은 먼저 성공해라. 행복은 그 다음이다. 뿐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80%가 우울증을 앓게 되고 50%는 정상 생활을 할 수 없는 폐인이 됩니다. 그러나 쇼 나처가 하버드대에서 성공한 학생들을 실제로 연구한 바에 따르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반대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행복하고 긍정적일수록 더 성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행복한 의사는 그렇지 않은 의사들보다 진료를 할 때 3배의 지능과 창의성을 발휘하고 19% 더 빨리 정확한 진단을 내립니다. 낙천적인 영업사원은 비관적인 동료들보다 56% 이상 더 많은 물건을 팝니다. 수학시험을 보기 전에 행복감을 느끼게 만든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훨씬 앞질렀습니다. 연구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우리의 뇌는 부정적일 때가 아니라 심지어 무감정일 때도 아니고 오직 긍정적일 때만 최상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선천적으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긍정심리학의 연구를 종합하여서 분석하면은 27만 5천 명을 대상으로 200여 건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결론은 역시나 동일합니다. 행복이 성공을 이끈다. 이 원리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예외 없이 적용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행복이 성공을 이끈다. 이 원리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예외 없이 적용된다. 이 연구를 하는 쇼 나처 자체가 좀 행복한 사람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텍사스 시골 출신인데 자기는 뭐 머리가 좋아서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간 게 아니라 자기는 정말 운 좋게 들어갔다 이거죠. 미국에서 하버드대 갔다 이러면 다들 와 하나 봐요. 뭐 자기가 이제 하버드 대학교 가니까 자기 동네 친구들이 하버드에 찾아왔다 이거야. 야, 션, 야, 너 하버드 간 거야? 야, 여기 하버드야 이러면서 이제 하버드 대학교 와가지고 자기 구경시켜주고 그랬대요. 근데 이제 자기는 엄청 그래서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했는데 일단 뭐 자기는 하버드에서 뭐 1등하고 뭐 2등하고 이런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버드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행복했기 때문에 뭐 생활을 잘 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또 충격을 받는 게 뭐냐면 쭉 둘러보니까 자기는 하버드에 온 것만으로도 이렇게 행복한데 자기 친구들은 안 행복한 애들이 너무 많더라 이거죠. 그 이유가 뭐냐? 똑똑한 애들끼리 모아놓으니까 다시 그 중에서도 밀린 애들이 생기겠죠. 당연히 밀린 애들은 하버드에 들어온 게 좋을 겨를이었고 내가 밀렸다. 1등만 하던 애가 뭐 10등 받고 밀려났다. 여기 충격을 받아가지고 다들 뭐 우울증 걸리고 이러더라 이거죠. 실제로 여기 그 미국의 아이비리그에서 자살하는 학생들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그 이유가 대체로 이 학업 부담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들을 보면서 이제 뭐
쇼나처는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거죠. 왜 이렇게 똑똑한 애들이 불행해질까? 자기는 하버드에 온 것만으로도 행복한데. 그래서 결국 쇼나처는 좋은 성적은 아니지만 성적이 좋았던 것 같진 않아요. 그냥 그럭저럭 하버드 대학 다니고 그러다 이제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하버드 기숙사 사감 같은 걸 했나 봐요. 이제 상담 사감. 학생들 쭉 상담하면서 이제 뭐 애로사항 들어주고 이제 뭐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심리학과에서 뭐 석사 박사 딴 것 같습니다. 쭉 자료하고 이제 강의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뭐 이제 긍정 심리학의 그 연구 결론을 이제 잘 알게 되었고 자기도 실험 많이 해보고 결국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다. 이 결론을 계속 확인하게 되었고 그래서 뭐 본인도 이렇게 쭉 이제 이런 연구 결과와 결론을 쭉 강의하고 연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하버드에서 벗어나서 전 세계 뭐 유명한 기업들을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소도 차리고 뭐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결국 그닥 똑똑하지 못했고 자기 스스로 운이 좋아서 하버드에 들어갔다 생각했던 쇼 아처는 그래서 뭐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했고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그럭저럭 일이 잘 풀렸고 지금은 전 세계 뭐 기업과 기업인들 대상으로 긍정 심리학을 강의하는 아주 성공적인 뭐 또 학자가 되었죠. 예. 자기 스스로가 자신이 설명하는 그 방식대로 살아서 그렇게 성공해 버렸죠. 멋지지 않습니까? 하여튼 뭐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다. 행복한 사람이 오늘 뭐 돈은 마음이다라는 주제로 두 가지 설명드렸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행복이 돈이 된다. 예.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지만 돈은 행복순이다. 이거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또 뭐였습니까? 행복이 성공을 이끈다. 이 원리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예외 없이 적용된다. 내용이 많아서 돈은 마음이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할 거고요. 하여튼 오늘 한 걸 이제 그래서 일단 정리를 좀 했고요. 자,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제가 학생들 상담하면서 이제 부모님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게 공부 때문에 애들 기죽이지 마세요가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애들 공부 때문에 뭐 기죽어서 아이들 오면은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이거죠. 야, 공부는 못해도 되는데 잘 놀아. 공부 못하는 게 바보가 아니라 못 노는 게 바보야. 기죽지 말고 잘 놀아. 그래서 저는 애들 기를 살려주려고 하는데 많은 부모들이 공부를 안 하면 야, 너 공부도 안 해서 뭐 먹고 살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너무 애들을 협박해가지고 뭐 선생님들도 그렇고 예. 그 애들이 결국은 자기는 무능해 이런 식으로 느끼게 만든다 이거죠. 오늘 그 제가 말씀드린 거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공부 못한다고 애들 기죽일 필요 없겠다 하는 걸 느껴지세요? 예. 그 다음에 돈 없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 없고 지금 공부 못한다고 기죽지 마시고 돈 때문에 공부 때문에 불행하게 살지 마세요. 예. 돈 없어도 공부 못해도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다 보면 뭐 공부를 더 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딴 걸 잘할 수도 있고 돈은 당연히 더 잘 법니다. 그러니 뭐 공부 때문에 돈 때문에 불행해지면 돈이 안 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공부 때문에 불행해지면 더 공부 안 되고 성적 안 나오고 돈 때문에 불행해지면 돈 더 안 들어옵니다. 성적과 돈에 상관없이 먼저 편안하고 행복해지는 법을 익히고 연습하고 실천하시는 게 그게 공부와 돈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예, 그게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생각나는 게 있는데 2008년도인가 미국에서 뭐 금융위기가 엄청 크게 발생했잖아요. 마침 그때 또 쇼 나처가 삼성인가 어딘가에서 강의를 하게 됐대요. 이미 그 예약된 강의였는데 마침 긍정심리학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금융위기가 팍 폭발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기업들이 다 얼어붙은 거예요. 쇼 나처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느냐?
금융 위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긍정적으로 행복해져야 된다. 그래야지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 위기라고 쫄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 쇼나츠의 책에 나옵니다. 행복의 특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해피니스 어드밴티지라고. 그렇게 강의했다고 적혀 있는 것을 본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당장 뭐 눈앞에 위기가 닥쳤다고 쫄지 마십시오. 쫄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낙천적으로 긍정적으로 사십시오. 그게 오늘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돈복 부르는 EFT 첫 번째 시간 돈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다 라는 주제로 설명드렸고요. 돈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다는 내용이 길어서 다음 주 시간에 두 번째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